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토하 서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중경서에 보면 중경의 의학적 진실은 무엇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의안이 육경변증이든 팔강변증이든 어떠한 의안이 나타난 배경을 의심하자. 그와 같은 의안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어떠한 사람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경험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육경변증론과 팔강변증의 입장에서 논한다면 중경이, 우리는 그냥 육경변증, 팔강변증이 어떻게 보면 중경이라는 분이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배워왔죠. 중경이 변증에서 증을 분류하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중경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고부당하게 자기가 만들었고 이해했다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병증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경서를 보면 중경의 치법은 이와 같은 역경, 역치죠. 역경으로 해서 치료햄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기치 못한 무수한 괴병이 나타나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다. 중경치법은 본래가 육경변증과 팔강변증과 관계없이 형성된 것이다. 그 단서는 제가 이와 같은 근거를 주장하는 그 단서는 어떤 원대하거나 은미하거나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있죠. 간혹 가다가 하나의 글자, 하나의 구절에 있으니 자꾸의 하나의 글자와 한 구절의 의미가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될 만하고 증거가 있다면 있을진된, 이런 소리죠. 그 자꾸에서 시작해서 근거로 해서 전편에, 중경서 전편에 확장할 것 같으면 수천 년 동안에 어떠한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저절로 해결되고 고의의 치법들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 독법에서, 우리가 중경서의 그 글을 공부하는 데서, 이거는 제가 앞서서도 그 증후론 2편 수증치제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잊어버렸을까봐 두 구절을 먼저 세우고 마땅히 한 글자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구라고 하는 건 수증치지와 변병지원. 요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경서의 그 자서라고 하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것과 한 글자는 이 범자다. 예, 오늘은 이 범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릇 범자를 자전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죠. 사전적 의미로 그 고를, 그 뜻을 관찰할 것 같으면 평이라고 하는 것도 상 똑같아요. 일반적, 이런 소리죠. 평범하다, 대개, 대체로, 이런 뜻과 일체라고 하는 두 개의 뜻에 불과할 뿐이다. 이 범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범이라고 하는 이렇게 구절이 앞에 있으면은 대개, 이런 뜻이에요. 대개. 심하게 얘기하면 일체, 모든 것, 이런 뜻이죠. 또 여기는 자전이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문헌이죠. 어떤 문헌에 비교해서 우리가 훈고라 그러잖아요. 훈고와 그 교훈을 고찰해 볼 것 같으면 춘추 자전서에
춘추자전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춘추자전은. 이 춘추자전서도 많은 사람이 썼겠지만 여기서는 춘추자전서를 두예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두예라고 하는 분은 그 조조 휘하에 있었던 장군이에요. 예. 일설에는 이 두예가 총나라를 멸망시킬 때 갔던 장군이라고 그래요. 아마 그 전후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두예는 무장이면서 대학자예요. 예. 이 자전서는 굉장히 뛰어난 글이에요. 예.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발범이 언예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발범이 언예는, 그러니까 범자를 드러내서 그 예를 말하는 것은 경국지 상제, 경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해진 항상된 법이다. 우리가 그 경국대전이니 조선시대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경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라는 소리예요. 정해진 법이다. 예. 그리고 주공이라고 하는 분은 뭐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은주, 주나라,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한 500년 전 분이에요. 예, 주공은, 그러니까 공자가 꿈에서도 주공과 같은 성인을 이렇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주공이 내린 법이며 사서, 역사책에 오랫동안 기록된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범자를 쓸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강평본과 송본의 근거에서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이 강평본에도 있고 송본에도 있다는 거예요. 범병에, 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 글이 제가 뭐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글의 이 조문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상한론 역사에서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하게 본 거죠. 자, 대개 일체의 병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일반적인 모든 병에 발안하고 토하고 하해서 설사, 여기는 약이라고는 설사의 소리야. 가정법에 망열하고 진액을 손상시킬지라도 음양이 자화자는 유다, 이런 말이 뒤에 따라붙어요. 예, 이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것이, 이 조문이 바로 우리가 중경서를 이해하고 중경의 고법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예를 보면은 대하지 후에 부발안하고 발안 후 부하지하고 발안과다 뭐 발안 약하지 약토 약하후 이와 같은 글들이 있잖아요. 조문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깊은 의미를 갖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 거예요. 이 중요성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이렇게 소위 할 때는 인용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것이 이른바 거래 발범의 단서다. 아까는 발범이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예의 그 춘추 서에 보면 자전서에 보면은 요거는 비슷한 시기에 요거보다 조금 두예보다 조금 뒤에 서진인가 학자인데 그분은 유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엽. 이분은 벼슬을 하거나 특별하게 어떤 벼슬을 하진 않았지만 유엽이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어요. 문심조령. 아주 유명한 글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은 거래 발범자 예를 들을 때는 무릎 범자를 쓴다. 이와 같은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범병의 대하지 후 부발안, 범병의 발안 부하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범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강평본에 있는 말인데, 자, 범병이 뭐냐? 상한, 중풍에 끝나지 아니하고 일체의 병증에 말한다. 여기 분명히 있지. 일체의 병증. 상한, 외감, 잡병에 관계없이 일단 환자가 오면은 발한하고 토하고 화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레파토리로 이와 같은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법의 상제며 고의의 수법이며 의서의 오래된 법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 가지는 상제니 수법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환자가 오면은 상한, 중풍, 외갑, 내상에 관계없이 일단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법이라는 거예요. 고법. 혹자는 제 의견을 논박해서 가로되 춘추필법에 들어서 중경서를 비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과론이 아닌가. 당신의 주장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자, 희귀하지 아니하고, 희귀라고 하지 않을까. 보통이죠. 예, 보통, 일반.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와 같은 범자의 문자적인 뜻은 옳지만 뭐 항상된 제도며 수법이며 구장이라고 하는 법리의 그 깊은 뜻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논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현의 법이 후세에 전할 때 글자를 쓰는 예, 어떠한 글자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뜻은 그대로 대대로 또한 전해졌다. 설사 졸견이라는 제 의견이에요. 저 자신의 의견을 낮춰서 표현할 땐 졸견이라 그래요. 뭐 또 졸문이라고도 하고 내 견해가 과론을 면치 못할지라도 옛사람들이 글자를 쓰는 데에는 반드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범병의 그 범자가 어찌 누군가 임의적으로 억지로 만든 것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례를 춘추에서 고찰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고, 춘추에 보면 그 공자가 글을 쓸 때 범자를 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례 또 없는 게 이제 비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변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례, 비례, 그러니까 변례, 변칙된 예 또는 특이한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중경서 조문에 그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건대 범병에 발한하고 토하고 하하는 것은 고의의 수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한토하법은 고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경 이전서부터 내려온 법이라는 거예요. 무릇 글을 기술을 할 때에 양공의 고심, 그건 어떠한 장인이죠? 예. 원래 이거는 두보시에서 나온 거예요. 양공의 마음이 홀로 괴롭다. 예. 그 양공만이 이 장인이죠. 뛰어난 어떠한 장인들은 경지가 높기 때문에 자기만이 느끼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구절도 바로 중경서를 공부한 어떠한 뛰어난 양공의 고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견병지원 수증인치지. 아, 결국은 중경서는 견병지원이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고심 끝에 후이들한테 남겨준 깊은 뜻이에요. 또한 글자에는 당시에 어떠한 기술된 내용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은연히 그 문자 사이에 있다. 어떠한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어떠한 것이 어떠한 학술이 또는 인식론이 유행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을 공부하는 거죠. 자, 상한 잡병과 육경표리, 음양허실, 병성, 병동, 병명, 병인 이와 같은 의안들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일단 발한, 채토, 하제를 쓴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예.
이로써 고려해보면 한토와 삼법은 오직 상한 하나의 외감의 하나의 증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실제적으로 일체의 병증에 적용이 되는 치료법이다. 범자가 사소한 단서이지만 이 사소한 단서로 인해서 확 발휘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도 발휘하다 그러죠. 확장시키는 거죠. 마침내 발휘할 것 같으면 중경 전후의 천고의 고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경서는 중경치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한토화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이들이 모든 병증에 설사 망열하고 진액을 손상시킬지라도 손상시켜서 예기치 못한 의도하지 않은 괴병이 무수히 병작할지라도 일단은 달아나고 채토하고 빨리 토법시키고 하제를 쓰고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또 한토화법을 반복했다. 무릇 고법이 중경 당시에만 무수히 유행된 것이 아니요 위진 후인도 또한 이것을 고법을 답습했으니 어찌해서 어떻게 어떠한 것으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한토와 그 남용의 예가 그러한 사례들이 중경서나 금계 요락에 보일 뿐만 아니라 비도, 비유, 비특 똑같다고 했잖아요. 뭐뭐뿐만 아니라 남용의 그 해가 종종 금원명청의 그 제가서에도 보인다. 왜 보이느냐? 그만큼 수천 년 동안 한토와 고법이 전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경서를 보면은 그 폐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괴병 같은 것들이. 근데 왜 이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전수가 되었는가? 중요한 게 그거죠. 왜 한토와 고법이 중경서에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천년에 걸쳐서 전수가 되어졌는가? 왜 이와 같은 책들에 그 폐단의 해가 기록되어졌는가?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내가 일찍이 내가 생각하건대 6경과 8강 변증에 의하는 본래 중경이 입법한 게 아니고 실제로 후세 사람이 그것을 만든 것이다. 한토와 고법은 회회대망,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회회라고 하는 것은 성길다. 그물이 촘촘하지 않고 엉성한 거예요. 이렇게 그물 코가 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기 삭겠어요. 다 빠져나가지. 그래가지고 새다. 물이 새다. 새에서 누설되지만 같으나 누설되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체의 병증에 적용이 되고 더욱더 급박한 급증, 아주 심한 병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설사 간혹 혈액이 손상되고 진액이 탈진되어도 일단은 한토화법을 병행했다. 그렇지 않다면 수천 년 동안에 그 무수한 괴병을 다 경험하면서 어찌해서 그 고법을 답습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것이 한토와 고법이 특히 그 극병, 아주 급박한 병증, 뭐 열성병이겠죠. 그와 같은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괴병이 출현되는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것이 계승되어 왔다. 일면적으로는. 제가 이와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견해가 없지 않았으면은 어떠한 근거가 부족해서 제 의견을 사실은 감히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을 수가 없었고 한토와 3편을 이미 글을 다 맞춰놓은 상태여서 반신반의 좀 약간 찝찝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글을 다 쓰는 시점에서
강편본을 이렇게 쑥 넘기다가 우연히 강편본을 열람할 때 아까 말씀한 범병 이 두 글자를 딱 눈에 본 거예요. 그러던 정말로 그냥 몽둥이로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제가 예전에 외웠던 춘추 좌전서 두 애가 쓴 거에 이 글자를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글자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책장에서 춘추 좌전 서문을 보니까 이 글자가 있고 이 일구를 흐리멍텅하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로 왜냐하면 강평본에 있지만 혹시 송본에도 있나 송본에 대조해 보니까 강평본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연후에 중경 당시 시대의 정황을 드러나고 고법의 의도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많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맞았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범병의 이 한 글자에서 제가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제 논문이면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자의 교훈이 내가 이전에서 생각해온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진 감회가 더욱더 새롭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끝일 수가 없어서 이에 범자의 해를 급급히 표출하니 후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도 제 의도를 깊이 한번 살펴보면 그 수천 년 동안의 의혹들이 이 한 글자에서 풀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에 범자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토화론의 서문으로 삼았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토화 고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